것이 봉건제 중심이었고 전에는 절대 왕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평등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평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평등을 위해서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고 반독점법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많이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4대강 거기 다 돈 쏟아붓고 부자들 감세하고 그래서 지방 교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하면서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복지 정책이 복지 혜택이 엄청 줄어들고 있고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정해진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이 토목공사 쪽으로 가서 복지 정책이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 평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평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흔히들 평등이라 그러면은 산술적인 혹은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하죠. 똑같이 뭐 어떻게 되는 거. 근데 그거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니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흑인 슬럼 지역에 태어난 아이가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엄청 안 좋죠. 주위에는 뭐 전부 마약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총소리 깡깡 나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 죽어나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자라난 흑인 고등학생이 SAT 점수 1200점 받은 것 하고 그 다음에 백인 아주 잘 사는 동네에 태어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저기 강남 어디에 태어나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매우 좋아서 과외도 받고 쪽집게 과외도 하고 그래서 SAT 성적 1400점 500점 먹은 학생하고 누가 더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가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 사회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거든요. 미국 사회가. 그때 도입된 것이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affirmative라는 영어는 긍정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ye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yes. 영어로. 그러니까 긍정 조치입니다. 원어 그대로는. 근데 이게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용해주는 정책이에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affirmative action에 따르면은 1200점 먹은 흑인한테 하버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딱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조건이 좋지 않은 약자한테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가산점 주는 거예요. 바둑으로 이야기하면은 적바둑입니다. 2점 선등 놓고 같이 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토모티브 액션이 사회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같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교수 뽑을 때요, 여성, 유색인종 탈당합니다. 입학할 때 마찬가지고요. 제가 KBS 5년 4개월 있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봤냐면, 신입 사원들 뽑을 때 제가 두 가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지역 할당제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 말고 각 지역의 총국의 그 기자, PD, 아나운서 뽑을 때 절반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 지역 할당제 됐습니다. 절반을, 다도 못하고 절반을. 두 번째는 입사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뭐 거기 다 이력서에 다 나오지만 이사팀을 벗어나서 그 이후에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는 지역, 학교 이름, 가족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면접, 3단계 면접 올 때까지는, 올 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하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뭐 운전면허 자격증 뭐 이런 거 그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한 거죠. 그 두 가지 딱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1년에 100명을 뽑는데 그 전에 이른바 명문대학이 다 먹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딱 액션을 했더니 100명 뽑는데 무려 합격자를 낸 대학 숫자가 45개, 46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저는 처음 보는 대학도 많았어요. 어느 대학도, 이른바 명문대학도 8명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격자 8명 이상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5년 4개월 있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도 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어포머티브 액션, 참평등의 의미를 요만큼 하면 도입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 이쪽 수도권하고 지방의 불균형이 이렇게 극심한 나라에, 교육 문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라에 어쩌면 저는 이런 지역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공기업 채용, 공무원 뽑는 거 아마 절반만 적용을 해도 우리나라 교육 문제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중앙과 중앙 집권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위 참평등이라는 것을 이런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역사 발전 사례로 다양성 확대가 있죠. 아주 획일적인 것들이 다양해진 건데, 과거의 전체주의 국가는 획일적인 가치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것. 종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마녀 사냥할 때도 전부 획일적인 거였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죠. 획일주의. 그 사회가 정말 성숙되고 진화된 사회라면은,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은 나라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 다양한 것들이 있는 사회죠.
내하고 목살이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모가지 날려버리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사회야 전체주의 사회는 있는 거지. 어떻게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 김재동 씨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KBS 스타 골든벨 프로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 욕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김재동 씨 말을 빌리면은 웃기는데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 편하게 웃게 한 거죠. 다만 프로그램 밖에서 하나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 사회하는 거, 쌍용 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